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지도입니다. 2021년도 9월이었죠. 있지는 뷰티 브랜드와 함께 랜선 라이브 뮤직쇼를 선보였는데요. 프레스 플레이 with 있지 컨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뮤직쇼에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무려 전 세계 15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했다고 하네요. 이 행사는 바로 메이블린 뉴욕 코리아가 선보인 공연이었습니다. 뮤직쇼에 입장하려면 티켓이 있어야 했는데요.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 한정 기획 세트를 구매한 사람에게 QR코드 티켓을 증정을 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그런 공연이었죠. 메이블린 뉴욕은 여러 모델과 합작해 다양한 이미지를 꾀하는 브랜드인데요. 지난해에도 래퍼 이영지를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브랜드가 직접 밝힌 그 이유는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MZ세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우는 이영지가 메이블린 뉴욕이 추구하는 이미지와 비슷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블린 뉴욕 대표 제품은 뭐니뭐니해도 이 제품인데요. 그레이트 래쉬 라츠 오브 레리쉬 마스카라 1초에 한 개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스카라의 시초가 바로 메이블린인데요. 메이블린이 세계 최초로 마스카라 제품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쿠션의 제조 기술과 쿠션을 최초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요. 마스카라의 탄생 비화는 우습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한 러브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스카라가 탄생한 건 여동생이 애인에게 차인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현당한 여동생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개발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창업자의 애정이 묻어나오는 그런 뷰티 브랜드 메이블린 뉴욕 108년의 역사를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블린 뉴욕 스토리. 화학자 토마스 L 윌리엄스는 어느 날 자신의 여동생이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대성통곡을 하던 이유는 바로 이별통보 때문이었는데요. 여동생은 당시 제트라는 바람둥이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는 동생이 연애를 도와주고 싶어서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다소 뚱딴지 같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조언이었을까요? 바세린에 석탄가루를 섞어서 속눈썹에 발라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일반적인 연애 조언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조언이었죠. 하지만 여동생은 지푸라기로 잡고 싶었던 심정으로 토마스가 시킨 대로 속눈썹에 발랐습니다. 그러다 석탄가루가 속눈썹을 더 길고 풍성하게 만들었고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었죠. 자신감을 찾은 여동생은 제트를 찾아갔는데요. 놀라게도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토마스 L 윌리엄스는 세계 최초 마스카라인 레드 브러쉬인을 제작합니다. 메이블린이라는 브랜드 명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동생 이름이 메이벨과 바세린의 합성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 당시 마스카라 생김새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구두솔 같기도 하고 칫솔 같기도 한 모양이었죠. 크기가 크고 투박한 모양이었지만 로맨틱한 브랜드 탄생 비하 덕분인지 메이블린의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초반에 우편으로 주문을 받아왔지만 약국 통해서 입고가 되었고 오프라인으로 판매가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죠. 1930년대에 접어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주식은 폭락을 하고 GDP는 30% 40% 증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비 심리는 위축이 되었고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죠. 그야말로 유례 없었던 경제 대공황. 그런데 메이블린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고에 돈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가가 폭락했던 뉴욕 전광판에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던 것들이 아이섀도우였죠. 상시적인 돌파구와 거리가 먼 이 방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저렴한 아이섀도우가 오히려 이제 소비를 촉진을 시켰습니다. 소비자는 새 옷을, 새 가방을 사는 것은 부담이 됐지만 이 섀도우는 상대적으로 살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립스틱 효과, 넥타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소비가 침체된 그런 경제 불황기 때는 립스틱 같은 작은 사치제가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 같은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하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런 효과죠. 아낄 건 아끼면서 소소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또 가져가자, 넥타이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심리 소비로 메이블린 광고는 열광의 도가니였는데요. 덕분에 메이블린은 1917년대 현대적인 코스메틱 제품인 케이크 마스카라를 출시할 수가 있었죠. 이 마스카라는 1964년 뷰티 브랜드 최초로 TV 광고를 타기도 합니다. 1971년에 1초에 한 개씩 판매되는 그레이트 래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원하는 만큼 속눈썹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 메가 히트 상품이었죠. 폭발적으로 성장한 메이블린은 1990년대 로레알 그룹에 인수가 됩니다. 그때 메이블린 뉴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메이블린 뉴욕의 제품이 무려 120국가에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성공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만들어둔 핵심 제품 셋, 10신상 안 부럽다. 네이버 메이블린으로 쳐보시면은 세 가지 제품이 차례대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마스카라, 피미 파운데이션, 슈퍼스테이 립 잉크, 이 세 가지 모드가 메이블린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뉴욕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뒤에서 백서포트를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의 골든걸 뷰티 어워드 마스카라 부분 1위, 화장품 전문지 CMN 칸타 월드 패널 조사 결과 마스카라 부분 1위를 차지를 하게 됐었죠. 매그넘 마스카라는 우리나라 출시된 지 18개월 만에 밀리언 셀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운데이션 인기도 대단한데요. 핀미 파운데이션은 일명 구간한 컨실러라고 불렸던 그런 제품입니다. 지난 2017년도 출시가 되었던 핀미 컨실러는 올리브영과 세시 등을 포함한 9개의 매체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 있었죠. 이 108년의 역사, 그동안 메이블린이 뉴욕에 분명 위기를 맞이한 순간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제품과 꾸준한 출시를 통해서 도전을 하고 현재까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 사실은 미끼 상품입니다. 메이블린 뉴욕의 두 번째 성공 포인트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당당하게 기재해둘 만큼 저렴한 편인데요. 메이블린 뉴욕은 자신감 넘치는 뉴욕의 당당한 여성으로 영감을 받아 첨단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표물라와 혁신적인 텍스처, 트렌디한 컬러를 다양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전략은 마스카라가 칫솔만한 때도 통했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소년들을 타겟으로 하여 고작 10센트에 팔았거든요. 지금의 가치로 한 150원 정도가 되려나요? 물론 무조건 싸게 팔았던 건 아닙니다. 매장 안에 75센트 케이크 마스카라를 팔고 있었죠. 단지 매대에 10센트 마스카라를 따로 두었던 겁니다. 미끼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로드샵 앞에서는 팩이나 네일 제품을 두어 쉽게 유인을 하지만 매장 안에 주력 상품을 진열해 두는 것처럼요. 가성비 뷰티템 컨셉은 1995년도 중국 뷰티 시장에 정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블린 뉴욕은 백화점은 물론 슈퍼마켓도 입점을 하면서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메이블린 뉴욕 시장 점유율은 20%가 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1년 내내 지킨 브랜드가 되었고요. 특히 10대 여성들이 대부분 인생 첫 화장품으로 메이블린을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죠. 이 세 번째, 마지막, 문화와 인종을 넘어선 모델 선택입니다. 시엘, 장쯔이, 조세핀 스크라이버, 조단던, 김도연,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른 이들 모두 메이블린 뉴욕이 러브콜을 받은 모델입니다. 메이블린의 핫한 스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답게 뷰티 브랜드 아니라 트렌드의 중심에 있고 스타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말이죠. 특히 중국에서 톱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장쯔이를 모델로 세워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1년 메이블린 장쯔이와 글로벌 전속 모델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 결과 10억 위안, 하나로 약 1932억 원의 매출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매니 구티에레스는 미국에서 유명한 남성 유튜버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 메이블린 뉴욕 역사상 첫 남성 모델이었죠. 그때가 2016년도였으니까 확장하는 남성 뷰티 시장의 인플루언서를 선택한 셈이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메이블린의 뉴욕은 끊임없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출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메이블린 뉴욕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련됨을 유지해왔습니다. 타겟 고객층도 항상 10대부터 30대였죠.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알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것들이 큰 목표였습니다. 그 시대의 핫한 인물을 통한 트렌디한 메이블린 뉴욕을 알기 위해서였죠. 덕분에 100년 전 10대 메이블린 뉴욕을 사랑했고 2023년도 10대 매그넘 마스카라를 쓰고 있습니다. 품질이 뛰어난 핵심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메이블린 뉴욕, 다양한 모델과 손을 잡으며 카멜레온처럼 이미지를 변화했기 때문에 100년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트렌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